산지 쌀값이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농협 창고에는 팔지 못한 벼가 가득 쌓여 있어 2022년 같은 쌀값 대란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포대들이 창고 천장까지 쌓여 있습니다. 농협이 지난해 수확기에 사들인 뒤 아직까지 팔지 못한 벼입니다. 산지 쌀값이 사들일 때 가격보다 더 떨어져 팔수록 손해입니다. 각 농협들마다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벼 원료곡 재고가 많이 가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 전국 농협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 쌀은 66만 톤. 평년 재고보다 30% 이상, 지난해 재고보다는 50% 가까이 더 많습니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정점을 찍은 뒤 8달째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80kg에 20만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달에는 18만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농협과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빨리 쌀 15만 톤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이 반등하지 않으면 올해 수확기 벼 수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격리 시기가 늦어진다든가 격리가 안 되다 보면 올 가을에 과연 농협들이 나락 수매를 할 수 있겠는가. 농협의 존폐위가 지금 놓여 있는데 RPC를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RPC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해야 되는지를. 이제 막 모내기를 끝낸 농민들은 올해도 쌀이 제값을 못 받고 헛농사를 지을까 봐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네,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이기도 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당면 과제이기도 한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아도는 쌀 문제입니다. 소비가 줄면서 양곡 창고가 이미 가득 들어찬 상태입니다. 이렇게 남는 쌀을 해마다 정부가 반드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법이 우리 농촌 현실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박진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 농부는 콩농사에 도전했다가 2년 만에 다시 쌀농사로 돌아왔습니다. 수확, 팔곡, 판매 과정까지 보면은 일괄 다 기계화가 돼 있고 100%도 수매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높은 기계화율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 고령화된 농촌에 쌀은 가장 쉬우면서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이유로 농민 절반 이상이 쌀농사를 짓고 있고 덕분에 최소한의 식량 자급률도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을 고쳐 정부가 쌀값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논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식량이 무기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악영향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 하에 식량 안보, 쌀의 자급률을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문제는 급감하는 쌀 소비량입니다. 쌀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서 쌀은 갈수록 더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미 양곡 창고는 가득 차 있고 보관비만 한 해 900억 원 넘게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공공비축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한 동에 한 800만 원? 월.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공공비축을 위한 매입 외에 쌀값 안정을 위해 1조 원어치를 샀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더 사야 하는데 2030년에는 이 비용이 4천억 원 더 느는 반면 쌀값은 오히려 5% 넘게 떨어진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돈만 더 들 뿐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잉 물량을 다 빼줘도 쌀 소비가 감소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조금씩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달라진 소비 추세에 맞춰 쌀 중심 농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을 더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밥 한 공기 비우기 운동을 제안했는데요.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당 특위 차원에서 거론된 건데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대책이 되기에는 황당한 구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가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전임 정부 탓 말고 쌀값 폭락을 막을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라며 오는 13일 재투표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모두 저버린 무책임한 집권당을 향한 국민의 평가가 뒤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농민과 농업을 위해서도 국가 재정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비열한 꼼수 정치쇼,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 포퓰리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법조차 자신들의 정치적 텃밭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민당정 협의를 통해 자체 쌀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당 민생특위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논란이 됐습니다.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민주당은 황당한 구상에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밥 한 공기 다 먹으면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농민들이 절규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엉터리 해법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갈수록 태산, 아예 밥 공기 그릇을 2배로 만들라 하지 그랬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민생특위 위원장은 진위를 왜곡한 선전선동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으로 몰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재고 쌀 물량을 정부가 추가 매입하는 것과 더불어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논콩이나 가루쌀 등 전략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민간 물량 5만 톤을 정부가 추가로 매입해 모두 10만 톤을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선제적인 쌀 수급 관리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 면적을 2만 6천 헥타르를 감축하고 이 가운데 15,100헥타르에서는 벼 대신 논콩이나 가루쌀 등 전략 작물을 심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벼 수확 전인 9월 초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해 생산자의 재고 부담을 낮추고 적정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황 예측 관측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확기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쌀을 사료용 등으로 쓰는 용도 전환 계획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이 밖에 쌀 생산량을 더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드론과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다중 관측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과 민간 재고, 쌀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비량이 급격히 줄면서 쌀은 매년 15만 톤에서 20만 톤씩 초과 생산돼 가격 하락 압력이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밥쌀 소비량은 지난 2001년 88.9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